소위 그 미국의 그 뉴라이트라고 하는 이제 우파 기독교 정치 조직의 이제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칼 맥인타이어가 됐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도 이제 그런 일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칼빈주의 선택 교리를 택해서 빛과 어둠의 싸움, 자기들은 빛이고 이제 자기가 싸우는 사람은 어둠이라는 이분법적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을 채택을 합니다. 이건 이제 메이첸하고 굉장히 다른 차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1950년, 60년대 이제 기독교 반공주의에 선봉에 섭니다. 이 사람이 방어하고 싶었던 것은 백인 우월주의에 기초한 서구 문명을 방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3세계 식민지가 독립운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제 흑인 해방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분은 굉장히 이제 반대를 합니다. 그거를 공산주의자들의 음모라고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방어주의,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형태든지 이 자본에 개입을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뉴딜 정책, 미국의 자본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뉴딜 정책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그런 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957년 남아공 정부가 거대한 비밀 자금을 만들어서 WCC를 공격하는 일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WCC가 남아공에 대해서 인종차별 철폐 운동을 전개하기 때문에 이제 WCC를 공격하기 위해서 맥킨타이어에게 막대한 정치자금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었던 많은 목회자들, 특히 이제 고신청 목사들이 많이 갔죠. 이 사람들은 이제 대국 가서 반 WCC 운동을 많이 이제 교육을 시켜갖고 한국에 돌려보냅니다. 훗날 그 남아공이 이제 민주화된 다음부터는 이제 남아공에서부터 자금 지원을 이제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게 되죠. 이 사람이. 우리가 맥킨타이어의 사상이 단순히 신학 사상이 아니고 이 사람이 꿈꾸고 있는 세계가 바로 이런 백인 우월주의 문명에 기초한 이제 특히 자본주의, 자유방임주의에 기초한 사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뉴라이트죠. 뉴라이트의 원조입니다. 1960년대 이 사람이 이제 The 20th Century Information Hour라고 하는 단파 방송을 해가지고 엄청난 자본을 모읍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지금 우파 블로거들이 이제 돈 모으는 방식, 특히 정광훈 같은 사람이 지금 이제 어마어마한 자금을 모아내는 방식, 이런 방식하고 굉장히 유사한데요.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모아서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조직을 확대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1970년대 가면 이제 데탕트 시대가 오잖아요. 그죠? 이제 닉슨이 이제 중국에 접촉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반공주의의 위기가 옵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박정희 정권이 이제 긴장 완화 시대에 이 위기가 오면서 이제 유신을 이제 강화하게 되고 1975년에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이제 그 국회를 로비하기 위해서 이제 통일교를 이용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태민이를 이제 또 이용해서 이제 이제 전국 조직 갖추는 일들, 이런 게 전부 이제 유신 정권 정보부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만나지는 게 아니고 최태민만 하더라도 정보부의 후원을 받아서 이제 강력한 조직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때 이제 한국의 유신 정권과 이제 맥킨타이어가 굉장히 가까워진 손을 잡으면서 박정희를 이제 지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한국, 남아공에서 이 근본주의의 영향력을 끼쳤는데 이 특징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반공주의가 있는 나라에서 근본주의가 사는 겁니다. 반공주의가 없는 나라에서는 근본주의는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인종차별주의가 있는 나라에서 근본주의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 두 가지가 다 있었고요. 우리는 인종차별주의는 없었지만 강력한 반공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맥킨타이어가 맥혔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공주의와 인종차별주의가 있는 나라는 극소수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주의는 바로 거기에서만 힘을 발휘했다. 그러니까 그 사실로 인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근본주의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저는 반공주의라고 보는 것입니다. 고신과 메이첸 선교사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해방 이후로 제일 먼저 빨리 들어온 사람이 헌트입니다. 한부선은 1936년경에 이제 정통 장로교회가 생길 때 미국 장로교회하고 손을 끊고
이제 그 메이차이언 선교사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신을 만들 때 교수로 이제 참여를 하고, 이 헌트가 이제 커넥션이 돼가지고 소위 그 ICCC 선교사들을 이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교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들어오는 분이 이제 하밀돈이라고 불리는 해밀턴인데, 이분도 이제 성경 장로교, 그러니까 그 맥킨타이어 라인이죠. 그래서 와서 고신 교수입니다. 그 다음 치성은 이제 최의성인데, 이 사람은 의료 선교사였는데, 그 이승만 박사하고 아주 가까웠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래서 이 치솜이 WCC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정보를 이제 그 이승만에게 계속 넘겨주는 역할을 이제 사실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홀드 크로퍼트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주일학교 전국연합회 총무를 하면서 열심히 했던 분인데, 이분도 이제 ICCC로 넘어갑니다. ICCC 의장도 하고, 그래서 한국의 ICCC 조직을 확대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홀드 크로퍼트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말스베리는 이제 숭실에 있을 때 음악을 가르쳤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신명 목사님도 이 말스베리에게 음악을 배웠는데, 이 말스베리가 이제 마두원 이제 들어와서 또 사역을 하는데, 이 사람도 맥킨타이어와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5명의 그 메이첼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헌트만 이제 정통장로교회에 유지돼 있고, 나머지 4사람은 전부 칼 맥킨타이어 조직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고신과 굉장히 긴밀한 연결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치솜이 이승만에게 이제 기독교의 연공 정책이라고 하는 ICCC 팜플렛을 줘가지고 이제 번역을 해서 뿌리게 합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 22명이 1952년에 부산에서 장로교 총회와 WCC가 연공 집단이라는 이제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는데, 이 배후에도 상당히 이제 아직은 분리되기 전이지만 고신 측 사람들의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4년에 한경진 목사가 에반스건 WCC 총회 총대로 가게 돼 있었는데, 이승만 박사가 여권을 내주지 않습니다. 여권을 만들어주지 않아서 못 나가게 막았어요. 반대로 ICCC가 이제 WCC를 반대하기 위해서 그 옆에서 이제 대회를 했는데, 그때는 고신 측 지도자들을 나갈 수 있도록 대거 여권을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그때 한상동, 박윤선, 이하신, 박선엽, 고신 4사람의 지도자가 ICCC에 참여했는데, 이때 한상동과 박윤선에게 페이스 신학교를 데리고 가서 이제 맥킨타이어가 명예박사 학위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결국에 고신을 끌어들이기 위한 ICCC의 이제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차 분열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해방 이후에 1938년 신사참배 이후로 그 박형룡 박사가 주도했던 이제 소위 정통주의 라인은 신학교육에서 다 손을 띄게 되죠. 그리고 박형룡 박사는 사실 도망을 갔습니다. 일본으로 이제 도망을 해가지고 이제 만주에 갔죠. 그리고 같이 이제 신학적 투쟁을 했던 이제 주기철은 이제 순교의 길을 택한 거죠. 이분들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왔을 때 조선신학교가 이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이제 주도권을 이제 되찾아오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김대중은 이제 그렇게 본 겁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도록 지분을 달라, 사실은. 그 다음에 박형룡 박사가 하는 거는 우리도 인정하겠다. 이게 사실은 김대중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박형룡 박사의 입장에서는 김재준의 라인은 용납할 수 없는 라인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재준은 다양성, 신학적 다양성을 인정해달라는 것이었고, 박형룡은 이론주의로 간다. 평양신학교 라인이 이론주의로 간다. 그것이 사실은 충돌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선교사들의 입장이 달랐습니다. 남장로교는 박형룡을 적극적으로 밀었습니다. 근데 북장로교는 박형룡을 적극적으로 밀진 않아요. 조금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이제 한국총회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박형룡을 밀어서 이제 남산신학교를 세우게 되는데요. 이때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조선신학교 57명의 학생들이 이제 총회 진정서를 냈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정규오라고 하는 분이었죠. 이 사람들이 57명의 진정서를 냈던 사람들이 53년에 모여서 NAE라는 것을 조직을 하는데, 이때 미국 NAE가 굉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자본도 주고
그래서 한국 NA를 만드는데 미국 NA가 굉장히 영향을 끼칩니다. 그 다음 한국 장로교 NA가 어떤 구성을 갖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NA는 단순히 장로교만의 조직이 아닙니다. 침례교회도 있었고요. 성결교 안에도 NA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일 큰 건 장로교니까 자, 조선신학교와 김제주를 이제 축출하는데 주역이 어떤 세 사람이 있는데 하나가 이제 대구의 이제 박병훈 목사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대구 NA의 이제 핵심 이제 분입니다. 이분은 나중에 이제 교단을 갈라서 합동해서 갈라나가고 호헌이라는 걸 만듭니다. 호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김윤찬인데 이분은 이제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고 이북 노회들을 한 10개를 만들어서 1953년에 이북에서 온 사람들을 그대로 총대로 인정하는 무지역 노예를 인정하게 하는 주역이 바로 김윤찬이고 이분이 바로 이제 박형룡의 아주 핵심 오른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정규 목사 이거는 이제 호남 NA의 주역인데 이제 광주신학교에 이제 교장을 했고 그거를 이제 광신대학으로 발전시키죠. 여러분이 아는. 그래서 소강성 목사가 바로 정교의 이제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정교 목사는 호남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합동이 이제 서북과 경상도가 교권을 장악을 하고 호남에게는 교권을 주지 않습니다. 10년 이상. 그래서 정교가 교단을 갈라갖고 나가서 개혁교단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면서 정교 목사가 이제 죽을 때 유언을 이렇게 남깁니다. 내가 3번 교단을 분열했다. 아무튼 장로교 짤만 기장 쫓아냈고 통합합동 갈릴 때도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합동 안에서 갈릴 때도 내가 죄를 졌으니까 니들은 이제 합동하고 다시 합쳐라. 그래서 이제 소강성 목사가 그래서 그 합치는 작업을 한 겁니다. 합치는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초기작을 한 거죠. 합동 초기작 겁니다. 이게 정규호 목사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사실 그 김대중을 쫓아내는데 이 셋이 가장 주역을 한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이 공교롭게도 통합합동 갈라질 때도 이 세 사람이 주역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세 사람을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 사진이 1956년 NA가 이제 세력을 키워가는 장면인데 이제 점점 이제 조직화해서 정치 조직으로 성장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3차 분열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WCC 문제라는 이제 주장을 하죠. 양쪽 측에서. 그런데 실제로 WCC 문제는 마이너 문제입니다. NA 이 세력들이 교권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WCC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교권을 놓칠 상황이 됐기 때문에 WCC를 문제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적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신학적 갈등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언제든지 타협 가능한 WCC 문제는 언제든지 타협 가능한 이슈였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교권을 놓치게 됐다는 거죠. 왜 교권을 놓쳤느냐? 그거는 이 사람들이 엄청난 선교사들의 재산에 손을 댄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들과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린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아시는 대로 박형룡 박사를 신학교 교장으로 세웠죠. 근데 박형룡 박사 세력이 선교사에게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들이 사실은 NA 조직이. 근데 이 NA 조직이 더 이상 선교사들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3천만 원 사건 이후로. 지속적으로 재정적 비리가 발견되니까 NA가 정당성을 뭘로 확보하게 되느냐? 에큐메니컬 신학 논쟁을 통해 갖고 자기들이 정당했다라고 하는 걸 이제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신학 사업을 하게 됐죠. 그 다음에는 1958년에 미국 북장로교회가 미국의 이제 작은 그 연합 스코틀랜드계 개혁교회하고 합치면서 이름을 미국 연합장로교회로 바꾸잖아요. 그 다음에 해외 선교부를 에큐메니컬 선교부로 바꾸거든요. 북장로교가 이렇게 선교 이름을 바꾼 것에 대해서 자 이거 봐라. 미국 북장로교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변질돼가 한다. 이렇게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총회가 헌법을 변경시키려면 노예 수의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협력교단의 명칭을 바꿔야 되는 거죠. 북장로교에서 연합장로교회를 바꿔야 되는데 그거를 하려면 교리와는 관계가 없지만 노예 수의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이름 바꾸는 거를 이제 반대 운동을 전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로서는 굉장히
이건 이제 황당한 결과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도 성교비는 이제 계속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들 입장에서 볼 때 이거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무례하다고 보는 거죠. 아니 돈을 받지 말든지 이름을 찬성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름 바꾸는 거 반대해서 선교사들 활동을 반대하면서 선교비는 계속 받아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과정에서 선교사들하고 관계가 깨지는 거죠. 이렇게 이게 기독권고 55년 4월 25일자 신문인데요. 박형룡 박사 안식인 연이 도달했을 때 미 북장로교가 3,000불을 마련해서 이 사람을 6개월간 전국 투어를 시켰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좀 보고 와라. 그래서 정말 많은 기간을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WCC도 갔다 옵니다. 박형룡 박사가. 그래서 제가 빨간 줄 쳐놨는데 거기 지금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자가 물어요. WCC가 용공입니까? 그러니까 박형룡 박사가 용공단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55년에. 여러분 이래놓고 이제 이게 얼마 있다가 입장이 바뀌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미국 교회가 12만 불을 모금을 했습니다. 남산 장로 신학비를 위해서 10만 불은 미국 북장로교가 이제 한국 교회로 직접 보냈습니다. 오피셜 루트를 통해. 근데 2만 불은 책을 줬어요. 체크로. 근데 이 2만 불을 박정민 박사가 꿀꺽 해버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걸 조사해 보니까 돈이 없어졌어요. 2만 불이. 이게 안 나오는 겁니다. 근거가. 자, 이거는 박정민 박사에 대한 신뢰가 이제 무너지는 이제 그 첫 번째 사건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7년에 자 이제 한경직 정주 이제 위원장 이거는 우리가 이제 에큐메니칼 연구회를 구성을 해서 이제 4명은 NA, 4명은 에큐메니칼 쪽에서 협의를 해서 가져왔는데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본위원회 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선과 협조를 위한 에큐메니칼 운동은 과거나 현재에도 참가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연속 참가하기로 하며 자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참가한다는 겁니다. WCC 참가하기로 합의를 본 거예요 지금 양쪽이.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NAE가 교권만 유지할 수 있으면 WCC가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는 교권을 상실하게 됐을 때 싸움거리를 WCC로 이제 만든다는 거죠. 자, 그다음 가보시죠. 자, 두 번째로 비리가 이제 뭐가 나왔냐면 태국 선교사 최찬영을 이제 영락교에서 후원해가지고 이제 보냈는데. 그 당시에 초대 총무가 이제 김상권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NA 조직에 있던 사람입니다. 마산 사람인데 최찬영 선교사에게 가는 돈이 제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국에 있는 미국 선교사가 돈이 안 온다 지금. 그래서 한국 선교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한국 선교부에게 연락을 했어요. 어떻게 연락을 했냐면 그 당시 우리나라가 태국하고 은행 거래가 직접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례비나 활동비를 주려면 한국에 있는 미국 장로교가 태국에 있는 미국 장로교에다 돈을 보내서 태국에 있는 미국 장로교가 그 다음에 이제 최찬영 선교사에게 사례비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다 보냈는데 돈이 안 온다고 연락이 오는 겁니다. 이쪽에서 미국 장로교 입장에서 이거를 이제 조사를 해본 거죠. 그러니까 이 김상권 총무가 상당량의 돈이 사실 이게 분실된 거예요. NA 쪽에서. 근데 이 사람들은 태국 선교는 에큐메니컬 선교라고 이제 비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게 정교의 표현에 의하면 이거는 침례교하고 장로교가 이제 연합해 있는데 태국교회는 이러면 잡종교회다. 여러분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기독권교회는 잡종교회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3천만 원 사건의 진실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한 2,200만 불은 박후본을 줬다 그래요, 실제로. 근데 나머지 돈은 그 밑에 부지위원회라는 것이에요. 박형룡 박사가 임명한 부지위원회가 있는데 그 부지위원회 일부가 박내승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사람이 자 내가 박후본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 근데 박후본이 저거 돈을 띄어먹었으니까 박후본이 나한테 갚아야 될 돈을 학교가 갚아라 이러고 나온 겁니다. 학교를 갚으면서 또 한 사람 김상태 목사한테도 그럼 똑같은 돈을 줘요. 400 몇십만 원을 똑같이 줍니다. 그 다음에 김윤찬도 돈을 받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받아야 돈을 받아야 될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내부적 거래를 통해하고 이 돈을 나눠먹은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기를 당했죠. 더 큰 문제는
이 박부분이 이제 자기가 고발을 당하게 돼 있으니까 박형룡 박사를 먼저 고발을 했습니다. 암달러 시장에서 외환 거래를 했다고 먼저 고발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박형룡 박사가 지금 검찰에 불려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박형룡 목사 사모가 김상대 목사한테 이제 부지위원장한테 가가지고 박 박사 검찰한테 보낼 거냐 해결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결했냐면 박부분을 만나가지고 자 네가 띄어먹은 돈 없는 걸로 할 테니까 너도 박 박사 고발한 거 취하해라. 이게 뭐냐 배임을 한 거예요. 배임을. 여러분 이것이 3천만 원 사건의 본질입니다. 단순히 사기당한 게 아닙니다. 이게 아주 조직적인 범죄가 일어났고 배임 엄청난 돈을 배임을 했는데 여러분 그 당시 3천만 원이면 여러분 지금 시가로 물가지에서 50배만 곱해보세요. 이게 몇 억입니까? 3, 5, 15 최소한 15억인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아주 낮게 잡아도 이 돈을 공중분해 시켜놓고 이러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때 한국교회가 이걸 덮어주지 말고 검찰에 고발했어야 돼요. 이걸 경찰에 고발해서 경찰 문제로 갔으면 한국교회 안 구별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덮어주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더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 다음에 경북 NA가 그 계명대학교에 이제 소속돼 있는 그때 대구병원도 있었고 여학교도 있었고 대구 계명대학교 법인도 있었는데 이 법인은 정관을 위조해가지고 이걸 선교수 재산을 노예 재산으로 바꾸려고 이걸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실패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 관계가 또 멀어집니다. 또 하나 이 캠벨 선교사의 사인을 위조해가지고요 그 블레어 호스텔이라고 하는 신명여학교 여학생들의 기숙사인데 이거를 황규석이라고 하는 NA 총무가 이거를 자기 걸로 바꿔버렸습니다. 사인을 그 3차례 사인 위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청에서 신고를 해가고 이것이 이제 선교사 사인. 그러니까 강도열 선교사는 나는 사인 한 적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조사를 해보니까 안도아 선교사가 조사해보니까 이게 사인을 위조를 한 거예요. 이런 범죄들을 NA 조직이 계속 저질러 온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총회에 가가지고 이제 뭐 경기노회에 이제 정기노회 총대로 할 거냐, 뭐 임시노회 총대로 할 거냐 해서 결국에 졌잖아요. 이 사람들이 졌는데 이거를 승복했다가는 NA 조직의 뭡니까 교권이 지금 이제 다 날아갑니다. 날아가고 더 큰 문제는 양상봉 장로라는 사람이 이 3천만 원 사건을 조사를 해갖고 보고서를 썼습니다. 이 보고서를 부총회에서 발표하게 돼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발표되는 순간 NA 조직은 다 공중분해된 거죠. 그 문제점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면 총회를 깨는 것이 자기들에게 살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총회를 일종의 그걸 뭐라 그래요? 선교사들의 표현에 의하면 의사진행발언이죠. 일종의. 그거를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회의 진행을 못하도록 막아가고 결국에 총회를 결정을 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총회가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신학 싸움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이 자기들의 비리를 감추는 문제였다는 것이 제가 작년에 선교사들의 그 자료를 통해서 이제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 선교사들이 화해운동을 했어요. 화해운동. 야, 그러지 말고 다 덮어라. 다 덮고 다시 합치자. 이걸 하니까 이 화해운동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김윤찬이 누구를 끌어들이냐면 맥킨타이어를 불러들이는 겁니다. 미국에서 맥킨타이어를 불러들여고 전국을 돌면서 WCC는 용건이고 신신학이고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더 이상 합칠 수 없도록 아예 판을 깨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맥킨타이어가 12만 불을 들고 들어와서 이제 김윤찬을 주거든요. 그래서 김윤찬이 그걸 가지고 이제 교단이 갈라지고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 갖고 나가잖아요, 재산을. 그래서 총신을 세우기에 필요한 그런 자금들을 이제 그 돈으로 이제 사용해서 교단을 이제 가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남장로교 선교사들은 이제 박형룡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최소한 남장로교만큼은 이제 통합측 편을 안 들 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남장로교는 우리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남장로교회조차
통합 측을 지지하는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병원을 습격을 해요. 성경학교 학생들을, 어린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선교사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1960년 4월 달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그 린턴 선교사가 거기에 대단한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 그냥 세상을 떠나버리십니다. 린턴이 자기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자기 그 수많은 그 선교의 열매가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는가 하는 충격 때문에 린턴 목사님이 그냥 세상을 떠나버리십니다. 이제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자, 이 문서는 기독공고 60년 6월 6일 이제 밝히지 않았던 거를 이제 결국에 이제 밝힌 사건인데 돈을 이제 어떻게 썼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가져가는 거죠. 누구에게 얼마 줬다, 누구에게 얼마 줬다, 이 돈은 어디서 들어온 것이다 이걸 다 밝힌 겁니다. 양 장로의 조사 보고서의 내용에 기초해서 기독공고의 그 내용을 밝힌 겁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박형룡 박사가 1958년에 에큐메니컬 운동은 이제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자기가 1957년만 하더라도 친선과 협조를 위해서 함께한다고 합의를 해놓고 58년에 가서 저걸 틀어버리는 거죠. 자기 교장직이 지금 이제 물러나면서 이 사람 입장을 저렇게 바꾼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참 재밌는 문서인데 1959년에 4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9월 달에 교단이 갈라지잖아요. 불과 교단이 갈라지기 5개월 전만 해도 다시 한번 합의를 하는데 신성과 사역을 위해서는 에큐메니컬 운동은 존전대로 진행한다. 단 단일 운동은 반대한다. 그 문서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게 59년 4월 달이에요. 여러분 진짜 WCC 문제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다면 어떻게 NA하고 에큐메니컬 이런 문서에 합의를 합니까? 좀 밑에 합의한 사람들 이름을 보세요. 한경재 목사님도 있고 유호준 목사도 있고 강신명 목사도 있고 저쪽 사람은 이제 김윤창 닮만한 사람들이잖아요. 노진영, 김상권, 이대영. NA의 실세와 에큐메니컬의 실세가 모여가지고 에큐메니컬 합의한다. 그리고 단일교회는 하지 않는다. 4월달에 합의한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NA가 교권을 장악을 하고 있을 때 교권만 장악시키도록 해줬다면 WCC는 전혀 문제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이 증거입니다. 이게. 자, 이 문서는 이제 스캔들 인 코리아라고 하는 도널드 반하우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보복주의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박형룡이 미국에 왔을 때 자기 집에 이제 장을 재워주고 자기 집에 있도록 해준 사람입니다. 유명한 보복주의자고 유명한 설교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가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우리가 그의 학교를 위해서 돈을 모금했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그러면 좋은 시간을 보냈다. 그가 한국으로 돌아갈 때 10만 불을 거의 10만 불을 한국으로 오피셜 보드를 통해서 보냈다. 근데 그 밑에 보세요. 닥터 박은 2만 불을 체크로 받았다. Which was sent to him directly. 그에게 이제 그 오피셜한 레터를 오피셜한 채널을 통하지 않고 2만 불을 지금 박형룡이 직접 줬다는 얘기 지금 쓰고 있죠. 이쪽으로 가봅시다. 빨간 줄 보시면 그게 이제 프로퍼티 커미티 이 그 부지위원회의 작업에 대해서 3천만 원 사건 이후 조사를 하는데 이제 2만 불에 대한 출처를 지금 물어봤는데 this money was entirely gone. 그죠? And no receipt existed. 이 도대체 영수증 한 장도 없이 2만 불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죠. 그 다음 거 보시죠. 자, 이게 1958년 7월 그 이제 한국 총회와 미국 교회 사이에 이제 협동사업부입니다. 협동사업부에서 재미있는 것은 부지위원회를 새로 뽑아요. 중간에 보면 부지위원회를 새로 뽑는데 그 이름이 누구냐면 한경직, 복해, 킨슬러, 안강국, 유호준. 완전히 에큐메니컬 쪽으로 다 뽑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협동사업부의 부지위원회가 결국 돈을 만지는 자리인데 여기서 NA를 완전히 배제해버린 겁니다. 선교사들이. 여기서 이제 그 NA들이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그 밑에 보면 또 서브코미티가 나오는데 신태식은 혼나 이제 개병대학교 나오는 분이죠. 장로인데 그 다음에 이제 김광현 안동의 김광현 목사
존 언더우드 이런 사람들로 이제 그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런 제목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NA가 이제 돈을 만지는 자리에서는 이제 완전히 배제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서는 이제 최찬영 선교사가 제대로 이제 그 돈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했던 문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김인석 목사가 이제 쓴 자료인데 여기 보면 이제 박 교장이 경찰청에 안 가기 위해서 신학교가 박호근에게 받을 돈을 탕감해 주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박내승에게 400만 원을 부정으로 돈을 매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삼대 목사도 똑같은 돈으로 매깁니다. 김삼대가 그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부자 거래를 통해서 자기들이 돈이 3천만 원의 일분을 다 먹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NA가 선교사 재산을 손대려고 했던 거고, 여기 보시면 59년 1월에 대구 미션의 원래 해인데 밑에 보시면 이름까지 되어 있습니다. 황규석, 그 NA 대구 총무이며 동시에 경북노회 총무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사유해버렸다는 거예요. 블레어 호스텔을 선교사들이 이제. 자, 이거는 이제 기독공부에 나왔던 호남 그 NA가 선교사들을 이제 공격해서 폭행하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다 있죠. 그리고 남정노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화해해라 그러니까 맥킨타이어를 지금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전국을 투어하면서 WCC 영국 논쟁을 여기서 이제 시작하는. 이거를 김윤찬 목사가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김윤찬 목사가 이제 ICC 맥킨타이어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12만 불의 돈을 이제 받았다는 보고가 여기 나와 있죠. 재밌는 문서인데 빌리 그레함의 장인입니다. 이 빌리 그레함 장인이 이제 닥터 넬슨 벨이고 이 사람이 중국 의료 선교사로 이제 오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장로교 선교위원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조사위원회, 한국교회가 갈라지니까 조사위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크리스찬니티 투데이에 1960년 1월 18일 날 자기가 갔다 온 걸 보고를 한 겁니다. 그 보고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이 싸움은 신학적인 이유가 아니다. 이게 이제 빌리 그레함의 장인입니다. 미국 남장로교의 이제 굉장히 선교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빌리 그레함도 지금 한국 문제를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태를. 근데 이 빌리 그레함 장인이 이제 그 보고서에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do not believe the major problem to be doctrinal. 이 교리적 문제 아니다. 두 번째, what then is the issue? Why this serious schism? 이렇게 나왔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서 뭐라고 하냐면 to now go into some of the personalities involved and into some of the internal issue having to do with honesty and truthfulness. 그러니까 정직성과 진리에 관계된 이 내부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왜? 화해 문제로 가자. 그래서 지금 이걸 덮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이 사람들의 범죄 행위를 덮어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화해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북장로교는 이거를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번 당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북장로교에서는 남장로 선교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편지를 보내갖고 당신들은 안 당해봐서 모르지만 우리 북장로교 선교부 산하의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합의해놓고 더 요구하고 어기고 이걸 수도 없이 했다. 우리는 안 믿는다. 그러나 남장로교 쪽에서 화해를 하자고 하니까 그리스도의 대의를 위해서 우리가 따른다. 그러나 우리는 저 사람들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덮은 겁니다. 이 모든 문서를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덮은 거예요. 근데 이게 덮어서는 안 됐던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이 칼 맥킨타이어와 칼 맥킨타이어를 지지하는 한국인 지지자들의 선동이 있었다. 그것이 그 다음 원인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 한국 NA를 지원하지 마라. 이 사람들을 지원했다가는 기름을 불에다가 끼얹는 거죠.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복음주의자들에게 한국 NA 지지하지 말라. 더 이상. 그리고 한국의 화해를 위해서 WC를 탈퇴하는 것 어떠냐. 그거를 이 벨이 제안하는 겁니다. 이거를 사실은 선교사들이 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통합 측이 그럼 WC를 탈퇴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9년에 WC 탈퇴를 결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서가 굉장히 중요한 문서입니다. 지금은.
그 다음에 존 스미스가 이제 국장역의 성격의 총무입니다. 이제 한국, 일본, 태국 담당이었고 그 다음에 전체 총무가 되고 나중에 미국 장로교 총회장도 되고 WCC 회장도 되는 아주 이제 앞으로 잘 나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1960년에 한국 장로교 분열을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지난 10년간 일제시대부터 전쟁을 겪는 동안 제대로 목사, 지도자 신학교육을 못 시켰다. 한국교회.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다. 두 번째는 한국은 극단적 보수 신학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개혁 전통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하지 못한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그걸 가르치는 지도자들 대부분이 신학교 출신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그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오해를 한다, 성경 말씀. 그 다음에 네 번째, 한국은 극단적 근본주의가 어떤 형태냐, 정통주의를 윤리보다 높게 평가한다. 그러니까 정통 교리에 충성한다는 명분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러 놓고도 그거를 부끄러워할 정도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근본주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칼 맥킨타이어가 한국에 이제 어떤 일들을 계속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상동과 박윤선을 초청해서 이제 명예박사를 주고요. 56년에 들어와서는 이제 고신에게 ICCC를 가입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입을 안 하죠. 또 합동과 통합이 갈라질 때 승동측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연동해본 저쪽 승동인데 승동을 ICCC에게 가입하기 위해서 이제 12만 달러를 이제 주죠. 근데 이 승동측 사람들이 참 묘한 게 돈만 받고 입을 싹 씻었어요. 먹튀를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돈 갖고 이제 송신 건축하고 지방교회 문제 수습하고 신문 운영비하고 그러니까 이제 박병문이 이제 돈을 받아온 사람인데 자기도 체면을 구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박병문이 교단을 갈라가지고 호헌 교단을 갈라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문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1961년 11년 인도 뉴델리. 자, ICCC가 이제 WCC 반대 뉴델리 반대 대회를 가는데 이 맥킨타이어가 한국에 와가지고요. 한국 사람들 조직해서 반대 데모대회를 조직을 합니다. 1961년에. 근데 거기에 이제 가는 사람들 보세요. 예성이 가죠, 예성. 무슨 얘기냐. 성결교 분열에 이 사람들이 개입을 해서 예성에 돈을 냈다는 얘기입니다. ICCC가 기성과 예성을 쪼개는 작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성을 ICCC로 끌어들인 겁니다. 두 번째, 성경장로교, 이 김치선 목사에게 또 돈을 줘서 합동 측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김치선 목사를 또 ICCC로 끌어들인 겁니다. 그 다음에 침례교. 침례교가 또 갈등을 하니까 거기다가도 또 ICCC 돈으로 기침을 분열시켜가지고 안대벽이라고 하는 사람을 ICCC로 끌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병훈 목사. 그 다음에 이제 ICCC 한국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손우철, 조영엽 이런 분들이. 그렇게 해서 감리교, 또 예수교 감리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열시켜서 1965년에 KCCC, 그러니까 이 ICCC 한국 조직을 한국예수교협의회라는 것을 이제 창립을 해요. 그리고 66년에 고신을 다시 한번 유혹을 합니다. ICCC에 가입하세요. 근데 고신은 그래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라서 8년에 최종적으로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대화하겠지만 ICC 조직이 가입하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그 조직이 가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65년에 만들어진 KCCC가 3년 만에 승려를 하는데 왜냐? 맥킨타이어가 볼 때 이 리더들이 지 맘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들을 다 쫓아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기 사람 심으려고. 그러니까 이 리더들이 순순히 쫓겨나가겠습니까? 예감의 전독성을 축출하는 과정에서 예감이 또 분열하죠. 그 다음에 호헌의 박병원을 추출하려고 하니까 호헌이 또 쪼개지겠죠. 그 다음에 김치선을 이제 추출하려고 하니까 김치선은 이제 대신이라고 하는 교단을 만들어가지고 또 이제 갈라져 나가죠. 침례교도 또 갈라져. 이렇게 해갖고 갈라져서 나간 사람들 사이에서 또 갈라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ICCC 작업으로 이런 분열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1974년에 이제 11월 달에 이제 박정희가 맥킨타이어를 이제 부르는 건데, 이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민청학년 사건 터진 직후죠. 박정희는 매년 맥킨타이어를 불러드렸습니다. 매년. 그래서 국민들 앞에서 자, 이런 인터내셔널한 기독교 조직이 바로 박정희
박정희 정권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는 이제 미국과 지금 갈등감이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맥킨타이어를 이용해서 국민들을 이제 호도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 신문을 이 작업을 끊임없이 보도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경향신문이죠. 이 경향신문 기자였던 김경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고신측 장로인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1986년 경향신문 역시 이제 김경래 기자의 보도인데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 맥킨타이어가 이제 NCC를 이제 혁명 조직이다. 연봉 혁명 조직이다라고 얘기했고 김수환 추기경도 비판합니다. 세계 정치 권력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카톨릭 추기경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전두환 말기죠. 이게 이제 마지막 일입니다. 더 이상은 맥킨타이어가 이제 이걸 끝으로 한국에 오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통합교단의 이제 복음적 에큐메니컬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됐는가 보겠습니다. 자, 갈라져 나간 승동은 WCC 영구 탈퇴를 결정합니다. 11월에 1959년 11월에 승동교회에 모여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WCC 영구 탈퇴가 이분들의 교단의 목표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목표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잡을 때 예수 잘 믿자, 전도 잘하자 이렇게 파지티브한 걸 잡아야 되는데 어떤 자기가 반대하는 사람을 반대하는 것을 자기들의 목표로 잡으면 반대하는 놈이 회개해갖고 잘되면 어떡할 거예요? 잘해도 반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네거티브한 거를 목표로 잡은 걸 발등을 찍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통합청 59년부터 68년까지 4차례에 걸쳐서 장로교 연합운동을 전개하는데 기장하고도 접촉하고 다시 합동하고도 접촉하고 이제 이걸 계속합니다. 이거를 강신명 목사님이 굉장히 고생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WCC를 탈퇴하니까 합동 측이 뭘 요구하냐면 그럼 NCC도 탈퇴해라. 그 다음에 미국 교회하고도 에큐메니컬 관계 끊어라. 그거는 이제 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연동 측하고 중립 측이 있었습니다. 중립. 합동도 안 가고, 승동도 안 가고, 연동도 안 가는 굉장히 큰 그룹이 있었어요. 이목이라든지, 김세진, 또 저기 대구의 이상근, 이런 사람들이 다 중립 측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교부, 세계 성교부가 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승동 측으로 갔던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다시 승동에서 나와갖고 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합쳐서 1960년 2월 17일인가요? 2월 7일인가?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 통합했다. 그래서 통합교단이라는 명칭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통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승동을 왜 합동이라고 불렀냐? 승동은 고신하고 합쳤습니다. 그래서 합동했다 그래서 합동한 거예요. 근데 고신이 다시 떨어져 나갔죠. 환원해서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동은 계속 합동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자, 1963년에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총회 합동 원칙을 정하는데 이때가 바로 이제 강신명 목사님이 이제 총회장을 됩니다. 저는 우리 교단의 정체성을 정하는 데 있어서 한경진 목사님보다도 강신명 목사님이 훨씬 더 중요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한경진 목사님은 제가 볼 때 두 가지 굉장히 잘 거절했는데 첫 번째 전두환이 그 추천 할 때 거기 가가지고 그 설교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전두환이가 본부가 뭐 일주일 계속 틀었죠. 언론에다가. 그래갖고 한국 교회가 전두환을 지지한다는 그런 빌미를 줬는데 그거 이 양반이 이제 실상하다고. 두 번째는 1989년에 한기총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광훈 현상이 왜 생기냐? 이 사람 학습의 결과인데 이 한기총이 2004년부터 대중들을 광화문 광장으로 끌어내는 작업을 해요. 김대중 말기부터. 그러면서 종교를 정치 세력화하는데 한기총이 그 작업을 하는 거죠. 자, 그 과정에서 누구예요? 정광훈은 그 기독당이라는 걸 하거든요. 기독당. 이 국회 정치로 들어가려고 하는 작업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대중 동원되는 보수 기독교 세력을 본 거죠. 힘을 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독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민의힘 안에다가 자기 세력을 집어넣는 작업을 했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한기총이라는 조직이 결국에는 이 기독교를 이용해서 정치의 도구로 사용하는데 어떤 틀을 마련하는 역할을 이제 했다는 측면에서 한경진 목사님이 나는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했다. 보충을 너무 중요해가지고 제가
김형태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도 좀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은 1988년에 SK가 88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선언을 할 때에 황경 김형태 목사님이 MCC 중앙위원으로서 이삼열 박사한테 88 선언 초안을 작성하게 하고 발표하는 과정을 다 우리 교단 그때 김원태 목사님이 총회장으로서 이제 그 일을 잘 추진하셨는데 처음에는 이몽 목사로 설득됐다고 잘 합의를 하신다고요. 근데 막상 88 선언을 2월달에 했는데 하자마자 배신한 사람이 이몽 목사가 배신을 하면서 동시에 누구하고 이몽 목사가 손잡은 다음에 이민식 목사가 손잡았대요. 그러고 한경기 목사를 고문을 얻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한기총이 탄생했어요. 이게 김영태 목사님이 저한테 직접 말씀하신 정언입니다. 한기총이 그렇게 태어났죠. 한기총은 전성 초기부터 종교대책반에서 끊임없이 NCC에 대응할 수 있는 보수 연합기구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플랜을 가지고 오랫동안 작업을 해왔고, 그것이 88년 이후에 한국에 있는 이제 그 보수기독교와 정부가 손을 잡고 사실은 이제 만들어낸 게 한기총적인 얘기고, 다시 돌아와서 1963년에 우리 교단의 이게 공식 입장입니다. 이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 교단의 방향을 설정했는데, 첫째, 우리는 독선적이고 편협한 신앙의 고집과 태도를 지향하고 근본주의 펀더멘탈로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역대교의 전통적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신조에 입각한 세계장로교회가 지향하는 노선과 긴밀한 유대를 맺고, 삼위일체 신간을 고백하는 다른 교회 교우들과 성도들의 교제를 돈독히 하고 자주가 연합하여 시대적으로 부과되는 공동사명을 완수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범위 안에서 분열된 형제들과 통합의 길을 모색한다. 다시 바꿔 말하면 삼위일체 신앙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을 부정하는, 다른 교파를 부정하는 그런 식의 교파 연합은 장로교 일치는 하지 않겠다. 이게 우리 교단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을 통해서 보편적 장로교 일치. 두 번째는 장로교는 아니더라도 삼위일체 신앙을 갖고 있으면 그건 참석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단이 갖고 있는 63년의 공식 입장입니다. 자, 이거는 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이제 한경진 목사님의 4가지 신앙 기도 원칙인데, 이 안에도 이제 에큐메니칼 정신이 3번째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1968년에 이제 강신명 목사님이 그 딸과 WC 총회 업석으로 다닙니다. 업석으로 다녀와서 서울로회로 움직여서 서울로회로 하여금 WC 재가입을 결정하게 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게 되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정규호 목사, 이제 이분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통합하고 다시 합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은 2가지다. 첫째, 통합을 쪼갠다. 통합을 쪼개서 그러면 소수 진보 라인은 기장으로 갈 거다. 보수 대다수는 우리 쪽으로 올 거다. 그래서 통합을 쪼개서 아주 장로교 판을 보수와 진보로 딱 갈라놓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이거를 이 신문 기자한테 이걸 자기 속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이게 자기 속 얘기인지 아니면 뭐 합독주의 전략이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분명히 이런 노선 지금도 존재해요. 아무튼 통합 측을 쪼갠다는 게 이 사람들의 목적이었어요. 우리 형제가 합치는 게 아니라 통합을 쪼갠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합동 통합 측 안에 지도자들이 이거 그냥 완전히 시급해버린 거죠. 이게 밝혀지니까. 그렇게 해서 더 이상은 저 사람들하고 대화할 수 없겠다. 그러면 WCC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면 2번 다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가다가는 통합이 갈라진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69년 총회에서 보세요. 찬성 144표, 반대 79표로 WCC 재가입을 결의하는 겁니다. 놀랍잖아요. 사실 WCC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단의 다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한 건 뭐냐? 바로 이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이거를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 교단이 정체성에 이제 위기를 맛볼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끝으로 결론입니다. 우리 통합교단이 갖고 있는 이 통전적 관계성은 보수교단과 진보교단의 가운데서 양쪽을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연합사업에 통합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 연합사업은 안 됩니다. 우리 교단이 갖고 있는 굉장히 역사적 중요한 위치도 있고, 또 이것이야말로 우리 교단이 이제 한국교회 안에서 중재자로서 또
건강한 신학적 입장을 이제 가질 수 있는 특징이라고 봅니다. 역사적 개혁주의적 전통을 우리가 이제 가지면서도 보편성을 존중하고 학문과 경건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근본주의, 반지성주의와 자유주의적 학문의 양육을 우리가 경계한다. 포괄적이고 다양성을 가지면서도 긴장 속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하자. 이게 이제 김희태 교수 입장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제 발전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